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본격적인 나물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예년보다 한 열흘 정도 늦어지는 것 같으니 4월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서 들나물, 산나물 마구마구 성장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알려드렸는데 미나리과에는 어떤 나물들이 있는지 공유하고 또 중요한 자생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제가 이 자생지도 알려드리고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나물 이름도 알려드리고 독초인지도 알려드립니다. 서로서로 소통하면서 공유하는 거죠. 미나리과 나물들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와 관련된 약초, 나물 하면 떠오르는 참당귀입니다. 피를 생성시켜주고 또 활혈 잘 돌게 하는데 아주 탁월한 약초이며 나물입니다. 계당귀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은 참당귀는 줄기에 자주색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꼭지점에는 자주색이 거의 없습니다. 계당귀라고 부르는 지리강화는 꼭지점에만, 이 부분 꼭지점에만 자주색 반점이 있는데 참당귀는 줄기에 반점이 생깁니다. 지리강화하고 다르죠. 참나물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참나물은 파드득 나물이에요. 야생에서 자라는 참나물하고 전혀 다릅니다. 잎을 보시면 5장처럼 보이잖아요. 5장처럼 보이는데 여기 잎 가장자리가 많이 갈라져서 그렇지 5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3장씩 이렇게 보여요. 가장 비슷한 유독식물 무엇이 있을까요? 피나물이 있습니다. 피나물이 가장 비슷한 유독식물인데 피나물은 꺾으면은 빨간색 지백이 나오지만 참나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잎의 갈라짐이 이렇게 좀 더 많이 갈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보셔야 됩니다. 혹시 야생에 나가셔서 잘 모르시겠거든 전화 주세요. 제 전화번호는 항상 공개되어 있습니다. 처음 화면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나물입니다. 마트에서 참나물이라고 판매되는 파드득 나물이죠. 산에서 채취하는 산나물은 한번 채취하면 안에서 새잎이 안 올라옵니다. 하지만 파드득 나물은 뜯어도 계속 옆에서 새잎이 올라옵니다. 순환이 빨리빨리 되고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농사 짓는 분들은 당연히 이 파드득 나물을 선호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참나물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한 이름은 알려주셔야죠. 마트에서만 사서 드시다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야생에서 이걸 만나면 뭔지를 몰라서, 제가 알기로 나물 좀 아시는 분들인데 이걸 몰라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동이 오니까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보면 잎 맥을 따라서 색이 있잖아요.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색이 묻어 있는데 이게 없는 것도 있어요. 마트에서 사는 거는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 자주색이 안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에서는 대부분 묻어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혼동하시지 말고 파드득 나물하고 흡사하게 생긴 미나리 아제비과에 유독식물이 하나 있는데 흡사하게 생겼어요. 파드득 나물은 전혀 털이 없어요. 앞뒤로 털이 없고 뺀질뺀질해요. 윤이 나는데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은 똑같이 생겼어요. 저도 어떨 때는 혼동할 때가 있는데 좀 털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 그게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문경 계곡에서 봤나?
하여간 똑같아 가지고 한참을 뜯다가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만나면 확인시켜 드리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의심나면 언제든지 사진 찍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확인해 드립니다. 파드득 나물입니다. 미나리과 나물 중에 향이 강한 나물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이 나물은 아직 좀 덜 펼쳐졌습니다. 누리대라고 부르는 외우산풀입니다. 잎이 아직 펼쳐지지 않아서 확인이 좀 어려운데 좀 더 성장하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립니다. 제가 요거 한 10여 초 기르다가 분양을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다 분양해드리고 요거 한 촉 남았는데 이름은 누리대 외우산풀이 정명입니다. 미나리과 식물 중에서 누릿한 냄새가 납니다. 동양권의 고수, 서양의 신선초, 그리고 한국에서는 누리대. 맛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 맛에 한번 빠지면 감당 안 됩니다. 호불호가 좀 있긴 하지만 뚜렷한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나물입니다. 강원도 영동지방에서 모내기철에, 지금이 아니고 예전입니다. 예전에는 모내기를 전부 품앗이 했잖아요. 모내기철에 새참이나 정심참으로 누리대 나물 겉절이나 장아찌가 안 나오면 그 집에 다시는 모내기 품앗이 안 간다고 할 정도로 이 누리대를 선호했습니다. 누리대는 소화시키는 효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5월이라고 하지만 모내기철은 아직도 물이 차갑습니다. 이 찬물에 하루 종일 발 담그고 허리 숙이고 일하던 분들이 참을 급하게 드시면 이 소화가 좀 덜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해소해 주는 나물이 누리대 나물입니다. 누리대 나물 외우산풀은 상당히 맛있는 고급 나물입니다. 어수리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생긴 건 털도 많고 혐오스럽게 생겼는데 미나리과입니다. 미나리과의 장점은 향이 좋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화분에서 모종을 부어놨다가 김천 사시는 은퇴하신 사모님께서 드셔보시고 싶다고 해서 작년에 모종을 보내드렸는데 잘 살아있고 또 채취해서 먹을 수 있겠다고 하셔서 고맙다고 또 연락도 주셨습니다. 이런 연락 받을 때가 저는 가장 고맙죠. 시집 보냈는데 잘 살아있으니까. 자, 성장하면 잎을 차례차례 밑으로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어수리의 특징인데 어릴 때는 이렇게 삼각형의 모습 보이고요. 더 어린 것은 둥근 형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줄 알아야 나무를 이용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집니다. 어수리입니다. 이렇게 생긴 나물 있죠. 같은 미나리과인데 바디나물입니다. 이걸 당뇨에 좋다고 연삼이라고 포장해서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삼이라고 부르는 나물이 이 바디나물입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꼭지점에 자주색 반점이 있죠. 아이 큰일 났네, 그죠? 지리강알도 여기에 꼭지점이 있는데 요런 거 보시거든 필히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 다 해드립니다. 지리강알하고 바디나물, 이 바디나물은 고산지대에서 자생합니다. 그런데 지리강알은 500m 이하 저지대에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데 그것도 저만의 생각이지 어딘가에서 또 자생할지 모르니까 의심스러우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당뇨에도 좋고 생채로도 맛있는 미나리과 바디나물입니다. 이거는 좀 제법 컸어요. 그죠? 제법 커서 이렇게 연한 거 채취해서 드시면 아주 상큼한 봄나물입니다. 여기에는 구리대가 있습니다. 미나리과의 당귀를 닮았는데 강원도 쪽 분들은 영동지방이나 영서지방 쪽 분들은 개당귀라고 부르십니다. 참당귀가 워낙에 많은데 비슷하게 생긴 맛도 좀 떨어지는 그런 걸 가지고 개당귀라고 하잖아요.
요 새순 올라올 때 분백색으로 펼쳐지는 것은 조금 억세진 거고, 요 새순 올라올 때만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어르신들 말씀이 너무 많이 들면,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없는 곳에서는 괜찮은 나물이긴 하지만 많은 곳에서는 조금 맛보시는 정도로 이용하시고, 뭐 만나면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는 금방 한 가방 채울 수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신선한 걸로 조금만 드셔보시고, 좀 의심스러우면 살짝 데치세요. 데쳐서 무쳐 드시면 좋습니다. 구리대입니다. 구리대. 강원도 분들 계단기라고 하시죠. 또 다른 이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약초 중에 강활이라고 있습니다. 요 맨미나리 속인데, 맨미나리 속에는 맨미나리, 지금 보는 강활, 그리고 신감채라고 있습니다. 맨미나리는 잎이 3장씩 잎이 넓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강활은 좁습니다. 좁으면서 여러 번 갈라지죠. 맨미나리하고 이 강활의 특징은, 이 마디가 지금 있잖아요. 마디가 지금 4칸이나 마디가 생겼는데, 성장하면 이 마디가 중간에서 뒤로 꺾여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 맨미나리 속의 특징입니다. 강활은 잎이 좁고 많이 달렸고, 맨미나리는 잎이 넓으면서, 강활보다 상대적으로 넓으면서 엉성하게 보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신감채라는 건데, 이것도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맨미나리하고 강활의 중간쯤 되는 잎의 크기고, 잎의 갈라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아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 보시는 분은 구리대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구리대하고 신감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잎이 비슷하니까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고, 궁금한 거는 소통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제가 소통해 드립니다. 전어하고 맛이 흡사해요. 생긴 것도 전어처럼 생겼고, 처음에 올라올 때 이 자줏빛이 띄는 것도 똑같고, 털이 전혀 없습니다. 전어는 털전어라고 있잖아요. 하지만 긴 사상자는 털이 안 보이더라고요. 씨앗은 전어 씨앗의 한 1.5배 정도 크기 되고 더 날씬합니다. 이건 설명을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못 보신 분은 확인이 안 될 거예요. 미나리과 식물들 보시면 언제든지 사진 찍어서 확인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나리과에는 유난히 맛있는 나물이 많죠. 참나물도 그렇고 어수리도 그렇고, 요즘 한창 인기가 있는 전어입니다. 어떤 분이 전어를 십자화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어는 엄연히 미나리과입니다. 입장이 5장이라서 십자화과하고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러셨을 거예요. 실수로. 자, 전어는 제가 알려드렸죠. 사상자, 전어, 유럽 전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전어가 가장 맛이 뛰어나고 쓴맛도 안 나고 단연초이고, 유럽 전어하고 사상자는 2년초잖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씨앗을 뿌리고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전어는 한번 심어 놓으면 평생 두고두고 드실 수가 있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전어가 울릉도 특산물이라고 하니까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줄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유튜버는 울릉도에서 누가 가져다가 전국에 뿌려놨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고요. 우리나라의 전국에 자생합니다. 제주도에서부터 저기 북한까지 다 자생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그 가까운 지역에 어느 하천에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지금 강원도 쪽에 제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전어가 자생하는 곳이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곳에 전어 자생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하면 다 없어지는 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구독자라고 인정되시는 분,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 강원도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 전화 통화는 안 됩니다. 문자로 누구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판단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어는 참 맛있는 나물이에요. 없어지는 거, 거기 거는 지역에 계신 분이 알려주셔서 이거 빨리 옮겨야 되겠다고 저한테 연락 와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신 미나리과 나물들 어떠셨나요? 저는 나물도 알려주고 씨앗을 파종해서 또 모종도 나눠드리고 씨앗이 생기면 씨앗도 나눠주는 유튜버입니다. 제가 씨앗 나눠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발화가 돼서 올라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종은 전어입니다. 전어를 뿌려놨더니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 9월 10일 날 파종한 겁니다. 이거는 겨우내에 있다가 지금 콩나물처럼 올라오는데 이것도 커지면 또 저랑 소통 잘 되고 유익한 분이 계시면 나눔할 겁니다. 저는 땅이 없기 때문에 모두 나눔해 드리는데 공유하고 소통하고 서로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거짓 없는 즐거운 유튜브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것 여러분들의 밥상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